자, 이번에는 식연산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식을 계산하여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입니다. 연산은 하나의 또 다른 명령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연산의 종류로 증감연산자, 산술, 시프트, 비교, 비트, 논리, 조건, 대입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산술연산자부터 보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나머지 구하는 연산자. 요 사칙연산 외에 나머지 구하는 연산자가 있고, 이러한 기본적인 산술연산자 외에 여기 증감연산자, 시프트, 비교, 비트, 논리연산, 비트 연산자, 논리, 조건, 대입연산자 등이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 연산자, 명칭을 여러 가지로 씁니다. 연산자, 또 오퍼레이터, 영어로 하면 오퍼레이터라고 하죠. 직접 한글로 그냥 오퍼레이터라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퍼레이터.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요 연산자, 산술연산 더하기를 하는 연산자가 되는 거죠. A의 4를 더하라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N은 23보다 큰가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크다면 true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나올 겁니다. 다음에 이건 A와 N과 같은가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 산술연산자부터 보도록 하죠. 산술연산자는 사칙연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거, 요 사칙연산에 여기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 요게 더 붙은 게 이제 산술연산자입니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는 우리가 뒤에 예제를 통해서 볼 수는 있지만 우선은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나누기. 요거의 특성부터 한번 보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봅시다. 이 나누기라는 것은 여기 앞에 정수값이 나오고 여기 뒤에 정수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10 나누기 2보다는 몫을 구하는 연산자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몫을 구하는 연산자. 그래서 10에서 2를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10에서 2를 나누면은 2, 4, 8 해서 나머지가 2 나오네요. 바로 요걸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 정수값, 뒤에 정수값이 있을 때 요 기호의 연산 과정입니다. 결과입니다. 몫을 구한다. 그럼 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도 있을 텐데 이 나머지 구하는 연산자가 바로 10% 이 했을 때 이 퍼센트가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요걸 구합니다. 자, 여기 가령이 되면 13% 3이라고 해보죠. 그럼 이거는 결과가 어떤 값이 나올까요? 13에다가 3을 나누면 3, 4, 12 그리고 나머지가 1이네요. 바로 이 결과는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수형의 나눗셈의 이 나눗셈이 그리고 퍼센트가 어떤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가 여러 용도로 사용되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사용 용도 요 세 가지를 한번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가령 72라는 값이 있다고 합시다. 72라는 값이 있다고 했을 때 이 72에서 7과 2를 떼어놓는 방법, 분리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요 72의 7은 10으로 나누어서 몫을 구하면 되는 거고요. 요 뒤에 2는 10으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72에다가 10을 나눠 봅시다. 그러면 7개에다가 70이고 나머지가 2가 나오는 거죠. 자, 요거의 몫이고 요게 나머지가 되네요. 요 몫이고 요게 나머지가 되네요. 자, 이런 모습. 그래서 이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하나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용도로도 상당히 많이 사용해요. x가 홀수인지 판단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 어떤 값에다가 2로 나눠서 가령이 되면 4라고 해봅시다. 4라는 값은 2로 나눴을 때 이 2는 4 해가지고 나머지가 0이에요. 이거 짝수죠. 7이라고 해봅시다. 7은 어떻게 됩니까?
2로 나누면은 2, 3은 6 해가지고 나머지 1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1이 나오면은 이거는 홀수. 나머지가 0이 나오면 요 값은 어떤 값이든 짝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값에서 2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했을 때 그 값이 이게 결과가 0이면 얘는 짝수고요. 요게 결과가 1이면 얘는 홀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홀수인지 아닌지를 짝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이 퍼센트 기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구하는 연산자. 또 한 가지는 어떤 값에 대한 배수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값에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이 n값은 3의 배수인 값이 될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12 같은 경우를 봅시다. 12의 나머지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보세요. 그럼 3, 4, 12 나머지가 0이죠. 0이니까 이 12는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한다. 특히 요 퍼센트 기호 그리고 나머지 기호. 자, 이런 용도로 여러분도 나중에 언젠가는 꼭 사용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그걸 기억하는 상태에서 요 산술연산자 이거에 대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제 예를 줬습니다. 퍼블릭 여기 쭉 있고요. 정수값 입력하라고 돼 있네요. 자, 정수값 입력하라고 스캐너 요 클래스를 이용했네요. 요 클래스. 우리가 지난번에 언뜻 봤습니다만 스캐너 클래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시스템 인이라는 이걸 통해서 키보드로부터 값을 읽어드리는데 그 값이 바이트 값이죠. 그 바이트 값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정수형이라든가 문자형으로 변환시켜주는 용도로서 사용하는 것이 스캐너 클래스예요. 그리고 이 스캐너 클래스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임포트 구문이 하나 꼭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걸 통해서 값을 읽어드리고 next int면 이건 뭐냐면 다음에 읽어드린 값은 정수형 값이다라는 얘기예요. 정수형 값으로 읽어서 그걸 여기다 보관하라. 자,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하고 이런 값이 주어지겠네요. 자, 이걸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제가 복사를 할게요. 일단 뭐 일일이 칠 수도 있지만 복사를 할게요. 자, 여기 복사해서 자, 여기 자바 쪽에 이쪽으로 복사를 해 놓을게요. 예, 좀 자리 좀 정리를 할게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들여쓰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들여쓰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한눈에 보기가 쉽겠죠. 클래스 이름은 여기 주어진 이름하고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바꾸겠습니다. hello world라고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값을 읽어드리기 위해서 스캐너 클래스를 이용했고 그 스캐너 클래스 때문에 임포트 구문을 하나 여기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시스템.in 키보드로부터 읽은 데이터를 이 스캐너 클래스를 이용해서 값을 받아들였을 때 그걸 스캐너라는 요 레퍼런스 변수로 집어넣게 되는 거죠. 자, 정수값 입력하세요. 화면에 먼저 나올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뭔가를 값을 두들길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을 정수값으로 읽어서 보관을 하네요. 그죠? 타임이라는 기억 공간에 보관하고요. 그 다음에 그 타임에서 그러니까 여기 초를 입력하는 걸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초 단위의 정수값을 입력하세요. 몇 초 하는 초 단위. 자, 그럼 그 초에서 6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초가 되고요. 자, 그걸 세컨드에 보관하고 그리고 이 시간을 60으로 나눠서 그 몫을 60으로 나눴을 때 요게 분이 되고요. 그리고 요거를 타임을 60으로 나눴을 때 몫이 시간이 된다라는 거죠. 요 부분 한번 잘 따져봐 주세요. 그래서 나온 요 타임, hour, minute, second를 출력하고 그런 다음에 스캐너는 클로즈를 시키는 거죠. 자, 이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돌리면요. 초 단위의 값을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죠. 자, 여기 4000이라고 집어넣읍시다. 여기가 아니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고 여기다가 넣어야겠네요. 4000이라고 넣겠습니다. 엔터 치면 4000초는 1시간 6분 40초입니다. 라고 답이 나오네요. 예. 요 내용을 지금 보시는 이 예제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꼭 입력하셔서 잠시 포즈 시키고 아니면 저기 여러분의 교재에 있으니까 잠시 포즈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직접 입력해서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 다음 거 넘어갑시다. 다음에 이제 볼 것은 증감 연산자입니다. 값을 하나씩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연산자. 우리 아까 이 표에서 산술 연산자 위쪽에 있었어요. 요 산술 연산자 위쪽에 증감 연산자 플러스 마이너스 있었죠. 자, 요걸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 여기 보면은 A에다 1을 넣었어요. 요건 알죠. 다음에 여기 B에다가 넣어라. 그래 놓고 플러스 A라고 했습니다. 요 플러스가 값을 하나, A의 값을 하나 증가시키는 건데, 자, 요게, 이 플러스가 앞에 놓여 있느냐, 요 A의 앞에 놓여 있느냐, 요 A 값의 뒤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이 연산자, 앞쪽에 위치했다. 연산자가 앞쪽에 위치했다 해서 전이 연산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요 뒤에 붙었을 때는 뒤쪽에 위치한 연산자에서 후위 연산자라고 불러요. 그럼 이 둘은 어떻게 틀리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연산자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자, 연산자 우선순위가 자, 전체적으로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요 뒤쪽에도 있을 텐데 여기 아마 여기 쭉 넘어가서 뒤쪽에 있을 겁니다. 없네요. 제가 연산자 우선순위를 제가 알려드려야겠어요. 예,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다른 쪽에 있나 봅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연산자 우선순위는 우선 사칙연산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연산자죠. 자, 여기 곱하기하고 나누기 연산자가 플러스 더하고 빼는 연산자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3 더하기 6 곱하기 2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뭐부터 합니까? 예, 3 더하기 6부터 하는 게 아니죠. 6 곱하기 2부터 먼저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걸 3에다가 더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3 더하기 6을 먼저 하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게 가로 열고 닫고입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비로소 3 더하기 6부터 먼저 하고요. 9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그 9 값을 2에다 곱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곱하기 나누기는 더하기 빼기보다 우선순위가 높고요. 곱하기 나누기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게 뭐냐? 가로 열고 닫고입니다. 자, 그리고 이 equal 넣어라 하는 명령어가 여기에 위치해요. 여기. 자, 그 다음에 이 증감연산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증감연산자에서 전이 연산자가 있고요. 후이 연산자가 있다고 그랬죠. 전이 연산자, 앞쪽에 놓여 있는 연산자는 요 정도에 위치합니다. 우선순위가. 여기. 뒤쪽에 후이 연산자는 위치가 어디 있느냐면 equal보다도 우선순위가 낮아요. 넣어라는 명령보다 낮아요. 이쪽에 있습니다. 후이 연산자. 이건 전이 연산자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봅시다.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 자, 이거에 의해서 A라는 기억 공간에 1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B에다가 넣어라 명령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A 플러스 하나 값을 증가시켜라. 그럼 요거 A의 플러스가 앞쪽에 놓여있죠. 전이 연산자죠. 이 전이 연산자는 여기에 우선순위가 이만큼에 있습니다. equal로 넣어라는 명령은 여기 있고요. 그럼 뭐가 먼저가 되겠습니까? 이게 먼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A라는 이 값에 지금 현재 1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데 이 값을 하나 증가시키는 걸 먼저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값을 하나 증가시켰으니까 이건 2가 되고요. 그리고 이 결과 값이 이제 B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B가 2가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거 다 돌리고 나면 A도 2, B도 2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쪽을 봅시다. 요 옆에 있는 요걸 봅시다. 자, 요걸 보죠. 요거. 자, 여기 이제 A에 1이 들어갔어요. A에 1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로 와서 B에다 넣어라. 넣어라는 명령이 있고요. A 옆에 플러스 후위 연산자가 있어요. 그럼 이 후위 연산자는 이퀄 먼저 할까요? 이걸 먼저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이 연산 순위가 높아요. 플러스보다 연산 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A에 있는 값을 B에다 넣어요. A에 있는 값 지금 얼마입니까? 1이에요. 자, 그래서 이 A에 있는 값을 B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A, B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난 다음에 A 값을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럼 A 값 하나 증가시키면 A는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과정, 왜 앞의 경우에는 A가 2가 되고 B도 2가 되고 이 경우는 A가 2가 되고 B는 1이 되고 이렇게 되느냐? 바로 그거는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한 거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자, 다음 이제 내용을 봅시다. 자, 대입연산자. 대입연산자의 대표적인 대입연산자는 바로 이겁니다. 넣어라 라는 명령어. 자, 요런 거죠, 요런 거. int a equal 1. 그럼 이거는 1을 a에다 넣으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연산의 오른쪽 결과를, 오른쪽에 있는 결과를, 이걸로 봐야겠네요. a equal 1 더하기 2 이렇게 돼 있다면, 자, 연산의 오른쪽 결과, 오른쪽에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여기 3이죠. 그 결과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여기 변수에 집어넣어라, 대입해라, 기억시켜라. 바로 이게 바로 이게 대입연산자다. 대입연산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가장 낮아요. 우리 여기서 봤죠? 우선순위가 낮아요. 그러나 후위 연산자보다는 높습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한 예제가 있네요. 예제 2-7 대입연산자와 증감연산자 사용하기. 자, 이거는 대충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봐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여기 봅시다. A라는 이름의 정수형 기억 공간 만들고요. 3을 넣네요. 그럼 A에 3이 들어가죠. 자, B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 만들고 3을 넣네요. B도 3, C도 역시 마찬가지로 3이 보관되어 있고요. 자, 지금 요거 처음 보나요? 요 연산자. 요것도 대입연산자예요. 자, 이거는 A 플러스 이퀄 3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뭐하고 같으냐면 A는 A 플러스 3과 같아요. 요거를 아주 간편하게 쓴 게 요겁니다. 됐죠? 네. 또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가령이 되면 A는 A 플러스 1 이렇게 넣으면은 A 플러스 2란 값을, A의 어떤 값일 텐데, 플러스 2란 값을 A에다 넣어라. 그래서 하나 증가된 값을 A에다 넣으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 플러스 이퀄 1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A 플러스라고 써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은 플러스 A라고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실제로 이제 돌려봐서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요거 두 번째 거, 요거는 B 곱하기 이퀄 3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B는 B 곱하기 3, 요걸 갖다가 줄여서 쓴 거예요. 줄여서. 그럼 이거는 뭐냐? B에 있는 값, B 현재 3이에요. 3에다가 3을 곱해서, 그럼 9죠? 9를 A에다 넣어라 하는 거니까, B가 요걸 진행하면 B가 3이었다가 B가 이제 9가 돼버립니다. 다음에 요거는 C% equal 2. 이거는 C는 C% 2를 간략하게 쓴 거예요.
이와 대입 연산자, 또 다른 대입 연산자로. 자, 이렇게 해서 값이 변화될 거고 그 변화된 값을 이렇게 출력해라. 자, 그럼 이제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예상된 결과가 실제로 나오는지 여러분이 이클립스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컴파일하고 실행시켜서 그 결과를 여러분이 예측한 결과와 맞는지를 확인해 보면 될 거예요. 그게 맞으면 여러분은 자바 워드를 이해한 겁니다. 자, 다음에 int d equal 3. 그러면 요거는 후위 연산자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 뭐부터 합니까? 이거부터 합니까? 이거부터 합니까? 이게 후위 연산자이기 때문에 equal 먼저 합니다. a에다 d의 값을 넣어라. 이거부터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d의 값을 하나 증가시켜라. 이걸 하게 될 거예요. 요거는 좀 틀리죠?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equal하고 플러스 전위 연산자예요. 따라서 d를 하나 증가시키는 걸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a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모습. 이거는 하나씩 감소시키는 연산자입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이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잠시 포즈 시켜 가지고요. 자, 다음에 비교 연산. 비교 연산은 크냐, 작으냐, 같으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연산자예요. 따라서 그 결과값은, 두 개를 비교하는 그 결과값은 그래, 맞아, 아니야, 이 두 가지 결과밖에 안 납니다. 맞다라는 뜻으로는 그 결과값이 true로 나올 거고요. true. 그리고 아니야, 틀려 하는 의미로는 false라는 값을 갖게 될 겁니다. true, false. 이걸 우린 우리 지난번에 이거 불 리터럴이라고 얘기했죠. 불 리터럴. 예. 불 리터럴은 불 변수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비교 연산자 봅시다. A는 B보다 작으냐? 맞다면은 true가 나올 거고, 아니다 그러면 거짓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는 B보다 크냐? 라는 걸 물어볼 때 이 결과값 true, false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작거나 같으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써줍니다. A 값이 B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렇게 써줘야 돼요. 네. 그런데 이거 붙여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거꾸로 써주면 안 돼요. 이렇게 써주면 안 돼요. 같거나 작으냐 뭐 똑같은 얘기 아니냐라고 하지만 자바 컴파일러는 요거는 이해해도 요거는 이해 못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이걸 써야 돼요. 네. 작거나 같으냐. 역시 마찬가지로 크거나 같으냐도 먼저 이거부터 기호를 써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되고요. 요것만 됩니다. 자, 그리고 같으냐 물어볼 때는 A equal B 같으냐 이거고요. 자, 만약에 A가 3이었고요. B가 3이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A equal B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는 결과가 A 불러왔더니 3이에요. B 불러왔더니 3이에요. 그럼 같으냐 물어봤을 때 같죠. 그럼 이게 결과는 true가 될 겁니다. 이런 결과를 어디다 담을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C라고 담는다 합시다. 그럼 C는 어떤 기억 공간이어야 돼요? 예, 불린이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C의 true, false 이거 담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로 두 개의 논리 값에 대해서 논리 연산, 논리 결과를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논리 연산자는 뭐뭐이고 뭐뭐이면, 뭐뭐 혹은 뭐뭐이면 이럴 때 이제 알아보는 연산자가 됩니다. 지금 여기 있네요. A가 true가 아니면 혹은 A가 false가 아니면 이런 뜻의 이게 not입니다. not. 아니면 요거는 느낌표를 사용합니다. 아니면. 그리고 요거는 exclusive와 서로 배타적인 결과를 가질 때만 참여해요. 그러니까 A가 true고 B가 false. 이건 반대의 결과죠. A가 true고 B가 false. 그러면 얘는 true가 돼요. 거꾸로 A가 false고 B가 true. 이게 서로 반대되는 거죠. 사실. 그랬을 때만 true가 되는 게 이게 바로 요 연산자예요. 정확하게는 이거 exclusive OR 연산자입니다. 요거에 exclusive OR 연산자. 그러니까 이거 우리말로 한다면 배타적
베타적 논리화라고 얘기를 하죠. 베타적 익스클루시브 오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베타라는 게 뭡니까? 이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서로 등을 돌리고 있을 때만 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이 참이고 요게 거짓이면 참이에요. 요 놈이 거짓이고 요게 참이면 그러면 참이에요. 요것도 참이고 요것도 참이면 그러면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요것도 거짓이고 요것도 거짓이 같네 그러면 거짓인 거예요. 자, 그게 exclusive 오화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A이거나 B이면 오화입니다. 오화. 그 오화를 이렇게 써줘요. 자, 그리고 요거는 and 그랬을 때 ampersand 두 개를 써서 and 연상기호. 둘 다 참일, 이거는 오화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다라는 거죠. 요것도 참이고 요것도 참일 때만 참인 거예요. 자, 이거 봅시다. 이 예를 보면은 이제 결과를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보죠. ampersand로 묶었네요. 그죠? ampersand. 자, age가 20 이상이고, 그리고 age가 30 미만이면, 그러면 이거는 참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전에 age의 값이 25라고 해봅시다. 25. age의 값이 25가 있었어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자, 25는 20 이상입니까? 네, 맞죠. true. 참이에요. 자, age는 25죠. 25는 30보다 작습니까? 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true이고 요게 true이고 true의 and는 true. 그래서 이 결과는 참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age가 요걸로 다시 돌려서 볼게요. age가 40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40은 20 이상이냐? 참이에요. 참. 근데 40은 30보다 작으냐? 거짓이에요. 이게 and니까 요게 거짓이니까 얘는 거짓인 거예요. 이 and의 의미는 이 의미는 요쪽도 참이고 요쪽도 참일 때만 결과가 참인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문자 하나가 있는데 문자가 A보다 크고 Z보다 작으면 그러면 참이다. 어떤 경우가 될까요? 여기 가령에 되면 D라는 문자를 봅시다. D. 아스키 코드표상에서 보면 D가 A, B, C, D, E, F 해가지고 Z. 요 D는 A보다 높고 이 Z보다 작아요. 그죠? 그래서 요 D의 경우에는 C에 D가 있어요. D는 A보다 크냐? 맞아요. Z보다 작으냐? 맞아요. 참이고 참이기 때문에 얘는 참이에요. 요건 좀 더 복잡하네요. X가 0보다 크고 그리고 Y가 0 이상이고 그리고 X가 50 이하이고 그리고 Y가 50 이하이면 이라는 거예요. 자,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쓰면 오류라는 거죠. 우리 수식적으로 표현할 때는 수학적으로 표시할 때는 X 값이 20보다 크고 30보다 작으면 이렇게 써요. 그죠? 그러면은 난 참이다 라고 할 때. 그런데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예. 그 컴퓨터상에서 이 자바원으로 사용할 때는 요거 나눠서 써야 돼요. 요거 20x가 20보다 작다. if는 나중에 배우니까. 자, 20x가 20보다 작고. 그런데 예. 그리고 요 x가 30보다 같거나 작고 이렇게 써야 돼요. 두 가지께 모두 만족돼야 되니까 ampersand로 묶어줘야 돼요. 이렇게 써도 되지만 프로그램적으로는 요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앞쪽으로 되게 놉니다. 그래서 20보다 크고 똑같은 얘기죠. 이거는. 자, 그리고 x가 30 이하이면 이렇게 써줘요. 대개는.
여러분 뭐 이렇게 써줘도 관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식을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자, 다음 화면을 보죠. 바로 이 비교 연산하고 논리 연산자에 대한 예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코드의 실행 결과를 보자. 한번 봅시다. 여기 문자 A라는 문자하고 B라는 문자. A라는 문자는 알파벳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아스키 코드표를 나중에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텐데, A 문자 다음 B, C, D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가고 있죠. 아스키 코드 값이 요 값보다는 요 값이 더 커요. 그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경우는 요 B는 A보다 크냐? A가 B보다 크냐? 아니죠. 거짓이죠. 그래서 결과는 false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false라고 출력된다. 이렇게 표시해 놨고요. 그 다음에 3은 2 이상이냐? 맞죠. true.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으냐? 네, true입니다. 그 다음에 3.45는 2 이하이냐? 예, 3.45가 2 이하이냐? 사실 이 부분은 컴퓨터상으로 내부적으로 일이 하나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면 3.45하고 3.45와 2는 그대로 비교를 못 해줘요. 왜냐하면 얘는 실수형이고요. 얘는 정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형이 틀려요. 그래서 바로 비교를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선 이렇게 놓습니다. 3.45와 그 다음에 이걸 2.0으로 바꿔요. 실수. 그래서 같은 실수여야지만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때 이것이 맞느냐? 맞습니까? 3.45는 2.0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3과 2는 같으냐? 이건 당연히 false죠. 3과 2는 같지 않으냐? 같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true입니다. 자, true. 그 다음에 3은 2와 같지 않으냐? 요까지는 true예요. 그죠? 같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거에 not니까 false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결과 false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에 요거. 3은 2보다 큽니까? 예, true예요. 그 다음에 3은 4보다 큽니까? false예요. 그래서 이 결과는 false예요. 이 and는 두 가지 요 사실과 요 사실도 참여해야 되고 요 사실도 참일 때만 참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짓이니까 이제 이건 말할 것도 없이 거짓인 거죠. 자, 다음에 오화. 요 오화 기호는 이쪽이 참이거나 이쪽이 참,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에요. 자, 우선 이거부터 봅시다. 3은 2와 같지 않다. 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참이에요. 여기에 거짓이 나오든 참이 나오든 이건 무조건 참인 거예요. 이 뒤에 거 보면 뒤에 거는 이 거짓이네요. 그죠? 마이너스 1이 0보다 어떻게 큽니까? 이건 거짓이에요. 그러나 이게 참이니까 이 결과는 참인 거예요. 자, 익스클루시브 오화라고 그랬죠. 요거 베타적이에요. 그래서 요게 참이고 요게 거짓이거나 이게 참이고 요게 거짓이면 이건 참인 거예요. 아니면 거짓이 되는 거고요. 자, 그 결과는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마저 보도록 하죠. 조건연산. 조건연산은 세 개의 피연산자로 구성된 사망연산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조건식 하나 주고요. 물음표 하나 썼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조건, 주어진 이 조건이 참이면 OPR2가 수행되는 거고, 이 조건이 거짓이면 OPR3가 수행되는 거예요. 이 OPR2와 OPR3 사이는 뭘로 구분이 되냐면 여기 조그마한 거 보입니까? 콜론으로 구분됩니다. 자, 그래서 수식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크게 한번 써놓고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따로 써놓고 볼게요. big equal x y 하고 물음표 그 다음에 x 땡땡 콜론 온다고 그랬어요. 콜론 그리고 y 이제 한 문장이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문장의 수행은 자, 우선 조건을 따집니다. 조건이 참이면 그러면 요게 선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계는 x의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조건이 거짓이면
요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값이 1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전의 값이 x가 6이었고 y가 4였다고 해봅시다. 그럼 요게 이제 x6, y4 있는 상태에서 일로 와보죠. 자, x값 읽어봤더니 6이에요. y값 읽었더니 4예요. 6은 4보다 크냐? 예, 맞죠. 참이니까 요게 선택이 되겠네요. 그럼 x값 6이죠. 6이 b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거꾸로 경우를 살펴보죠. 자, 요게 4고 요게 6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거 x값 불러왔더니 4고 y값 불러왔더니 6이에요. 4는 6보다 크냐? 아니죠. 그래서 거짓입니다. 그래서 y가 선택이 될 거예요. y는 지금 얼마? 6이에요. 그래서 b계는 6이 들어갑니다. 결국 이 흐름은 바로 뭐냐면 두 가지 값이 있을 때 큰 값을 여기다가 무조건 집어넣어줘요. 예, 이 값이 어느 값이든 예, 두 개 중에 큰 값을 집어넣는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 정도 살짝 기억해 두시면은 여러모로 써먹을 수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우리 조건문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잠시 본다면은 자, 요건 알죠. x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에 5 넣고요. y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에 3을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big이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을 마련했네요. 자, 그래 놓고 if x가 y보다 크면 x는 5고요. y는 3이에요. 참이죠. 참이면 요거 하나 수행이 됩니다. x를 big에다 넣어라. 그리고 그냥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큰 값을 집어넣게 되었는데 요 if else 구문은 우리가 바로 이어서 보게 될 조건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지금 여기 조건 연산까지 봤으니까 이제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조건 연산 또 이런 경우도 있었네요. 두 수의 차. 요거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석을 해봐 주세요. 자, 다음에 여기 비트 연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비트 연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 연산은 나중에 기회가 닿을 때 다시 되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연산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좋은 알고리즘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곱셈 같은 거 아주 빨리 할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이게 시프트 연산 같은 데서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또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